집중 취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이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요. 오늘은 128주년을 맞은 노동절입니다. 이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정적이거나 또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인 아사히글라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가정이 좀 불안전한 상태가 되고 또 애들도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건데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남은 거죠. 이게 힘든 것을 알면서도 이 억울함을 풀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23명이 남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년 10개월을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내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부 검찰이 아사히 집단해고 문제를 처음부터 사실 제대로 해결했다면 3년 동안 거리에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노동부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무혐의 처분을 계속해서 내리고 시간을 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회 약자들이,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이 어려움을 처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봄이 찾아왔지만 네. 아직 이들에게는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0일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기약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좀 네. 갑갑하게만 느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자 앞서 화면에 만나보셨던 분입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차헌호 지회장, 어렵게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3년 넘는 기간 동안 무직 상태십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길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예. 하실 말씀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근황이 지난달 20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실까요? 예, 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가 막혀서 대구검찰청 앞에 6개월 동안 천막 농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찰에 항고를 했습니다. 이제 곧 검찰이 항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엔 제대로 처분을 내려라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아사히 글라스 사태는 저희 집중 취재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일련의 과정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미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계속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아사히 글라스 사태는요, 2015년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미 지역 최초로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6월 30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문자 한 통으로 178명을 해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2015년 7월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고용부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2016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아사히 글라스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017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다시 뒤엎고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7년 8월 30일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불법 파견으로 검찰의 기소 의견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5개월 동안이나 끌다가 불법 파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아사히 글라스 측 비정규직 노조는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전이죠. 4월 18일에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하면서 정말 4년이라는 긴 싸움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사실 해고된 지는 이제 1000일, 그죠? 네. 예, 2년 한 10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이 사태는 벌써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그 해결이 어려운 걸까요?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에 있습니다. 네. 아사히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특히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부와 검찰은 여러 차례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사히 글라스 사태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했다면, 처분을 내렸다면 이렇게 4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낸 것도 있지만 저희 아사히 글라스라는 기업에 좀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사히 글라스는요, 경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구미시로부터 많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의 문제에는 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최저임금을 시급 8,000원으로 올려달라. 그리고 나이롱 작업복을 좀 입을 수 있는 작업복으로 교체해달라.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런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한 달 만에 178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도리어. 네. 예. 대충은 이제 느낌은 좀 옵니다만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토록 이렇게 힘든 시간을 4년째 이어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4년의 시간 속에서 이 노동부 또 구미시 검찰은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는지 저희가 또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사히 글라스를 유치했던 구미시가 무관심한 거. 이 지자체가 무관심하고 노동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노동부가 이렇게 사건을 지연하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이 사법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재검토, 재조사 하면서 2년이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정부기관인 노동부에서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고 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원대 복귀시킬 것을 이제 노동부가 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사법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대구 검찰청에서는 계속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은 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촉구한 것이죠. 네, 뭐 이렇게 노동부, 사법부, 근로자의 편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 저희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당사자들의 마음을 저희가 감히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저희는 법으로 가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법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집단해고 같은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보통 길어져도 6개월인데 아사히 사건은 2년을 훌쩍 넘겨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증거 자료가 5,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어렵게 받아서 보았습니다. 근데 불법 행위의 증거 자료가 넘쳐납니다. 노동부는 불법이라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검찰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법원은 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시간 끌기와 오락가락하는 판단에 피해보는 것은 저희들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최종적인 입장이 아직 항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려한 상태고요. 그러면 노동부나 구미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미 씨는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예. 노동부는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사히글라스가 행정소송에 들어가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노동부도 그렇고 이런 구미 씨의 어떤 태도도 선뜻 쉽게 이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아사히글라스 본사가 있는 일본도 직접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이 집단해고 사태를 사실은 결정한 사람들은 일본 본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를 2번째 벌써 다녀왔습니다. 예. 일본에 가서 이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일본 본사에 가서 그리고 불법 행위를 일본에 가서 알려내고 다시 또 일본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이렇게 또 집회도 일본 현지에서 펼치셨다는 건가요? 예. 가서 만난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일본의 책임자를 만났지만 한국에 있는 국내 아사히글라스와 일본 본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항의는 이어가실 거죠? 예, 계속해서 항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뭐 이렇게 법정 싸움 외에도 일본 본사 방문, 다방면으로 힘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복직을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 다른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6.1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사히글라스 집단해고 사태는 구미시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후보들이 아사히글라스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고 사거리 선전전을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알 것 같습니다. 예, 노동자의 권리 인정해야 되는 노동절을 맞아서 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사태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동절의 의미 또 그 권리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송민서 리포터가 뭔가 또 준비해 오신 게 있죠? 예, 맞습니다. 대구 하면요, 요즘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다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대기업도 하나 없는 불모지다 보니까 우리 대구의 이미지가 점점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네. 옆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고용 노동
노동부에서 작년 8월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대구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284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적게 받고 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반면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 한번 살펴보면요. 전국 평균 173시간 중에서 보다 높은 17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중이 43.1%로 전국 평균이 39.3%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요. 대구 지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 새 정규직 일자리가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비정규직 오히려 2천여 명이 늘어난 것을 지금 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네,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합니다만은 수치상의 어떤 차이는 조금 있을 뿐 좋지 못한 성적표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몇 년째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듣고자 저희가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예, 나름 방금 보셨던 어떤 통계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구가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네. 도시, 일하기 힘든 도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와 현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청년들이 떠나는 거죠. 작년에 대구를 떠난 분이 12,000명, 그 중에 절반이 청년들이거든요. 네. 청년들이 일자리가 괜찮으면 떠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러냐? 변변한 대기업이 없잖아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 0.06%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고, 그중에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22.8%나 되고 네. 전국에서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정규직이 많고 고용은 불안정하고 소득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노동을 대하는 대구 지역사회의 어떤 태도,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대구가 이제 파업이 제일 적은 도시라 그래서 정부에서 대구에 이제 노사 평화의 전당을 건립해 준다고 대구시가 이제 선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기업이나 정부 기관들이 노동자들의 대우를 잘해줘서 그렇게 된 것이나 그것보다는 대구에서는 노동조합 하면 뭐 좌파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노동조합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의 조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 현상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지금 현재 아세글라스 비정규직 집회에서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바 좀 말씀 주시죠. 정규직은 4조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예. 5일 일하고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은 3조 3교대 근무로 평일은 하루 8시간 일했는데 주말은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왔습니다. 예. 네, 이렇게 비정규직의 처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처장님께서는 앞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 전체 실업률이 네. 그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5.7%로 높고 또 그중에서는 청년 실업률도 작년보다 이렇게 3% 상승해가 지금 14.4%예요. 네. 말하자면 대구 시민 100명 중에서 5.7명이 실업자, 그리고 14.4명이 청년 백수라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일의 질이 좋으냐? 네. 그것도 아니죠. 한 달 평균 노동 시간이 앞서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5시간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죠. 네. 그 중에서도 청년 월 평균 임금도 수도권에 비해서 5%나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임금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 대구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8.9%입니다. 예. 전국 평균이 23.2%인데 굉장히 높죠. 또 그중에는
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12.5%, 전국 평균이 8.9%인데 예.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저임금 근로자 또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랑 저임금 근로자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 임금에 비해서 평균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예. 임금을 말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 수준이 낮다 보니 이 한 달 최저 생계비를 넘기기도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비단 한두 분이 아닐 텐데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미서 리포터 네, 준비했고요. 맞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데요. 부당한 처우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팍팍한 삶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도시가구 4인 가구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166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이 157만 원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마저도요. 최저시급이 올해 역대 최고 인상률인 16.4%가 올라서 이 정도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해야지 겨우 한 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분을 취재해 봤더니 올해로 23년 차 40대 중반인 비정규직 노동자 A씨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대구 지역의 한 사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4인 가족의 가장 A씨였습니다. 주 5일 출근했고 하루 평균에 8시간 근무를 했던 것이죠. 네. 일이 많을 경우에는 잔업도 해야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23년 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 어떨지 한번 알아보면요. 다행히도 올해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면서 기존에 138만이었던 기본급이 161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근속수당 또 가족수당 등을 합치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총 금액이 200여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200여만의 월급이 다 저금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매달 뭐 자녀의 학원비, 또 아파트 관리비, 집 대출금이나 뭐 또 생활비 등으로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빼고 나면 그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 빠듯할 수 없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고정 생활비를 제하면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이런 말들을 하죠. 네. 이런 A씨의 사례가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습을 좀 대표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 저희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처한 환경, 노동 환경이 좀 궁금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금 격차가 이제 심한 게 문제죠.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이 44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비정규직은 150,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규직 대비 임금이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임금 격차가 280만 원이 넘죠. 이게 네.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근로시간도 문제인데 비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한 40 몇 시간 줄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는 나오지만 그것이 처우가 개선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36시간 미만의 그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통계가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산업재해도 특히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많습니다. 저희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용역 파견 사업장에서 많고 여기에는 이제 아파도 병원을 못 가거나 또는 뭐 다쳐도 산재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은 더 심각하죠.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인권 침해도 비정규직이 심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한진그룹의 총수 일가의 그 갑질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정말 정규직 직원들한테도 그러는데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이 현대판 노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지 회장님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게 조금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실제 당시 그 월급 어느 정도셨나요? 집에서 급여 명세서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해고되기 2달 전에 급여 명세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실질 임금으로 받은 것이 180만 원입니다. 잔업을 이게 뭐 예. 화면상에 워낙 작은 글자다 보니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네. 또 가지고 와 주셨어요. 예. 예. 잔업을 하고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2015년도에
180만을 받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상여금이나 다른 임금이 없습니다. 네. 한 달에 이걸로만 살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4인 가구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예. 예, 생활하시... 아유. 저 딸 둘이 있는데 네. 아사히글라스 6년을 다니면서 부족한 임금을 대리운전을 4년을 하면서 부족한 임금을 채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정작 본인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시고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또 다른 해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비경기직 문제를 해결한 그 사례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파리바게트 사례입니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의 그 제빵 기사들 예. 5,300명 정도가 작년 말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파되면서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도 8,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게 그렇게 실제 사용주는 본사인데 그 형식상으로는 하청 고용주가 고용주다. 이래가지고 아무 책임을 안 졌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불법 파견이고 실고용주는 본사다. 네. 그러니까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렇듯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정의당 같은 정치도 역할을 했고요. 네네. 또 노동조합도 연대를 했고 시민사회도 참여를 했죠. 이런 것들 사례를 밟아서 좀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네. 좀 많이 이렇게 발표되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도 곧 일터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도 아사히글라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들 많습니다. 이 해결책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대구시 등의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공군 부분에도 기간제 비정규직이 3,200명 있는데 이 중에 한 550명이 지금 전환됐거나 전환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근데 속도가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용역 파견 사업장에 2,200명 정도 비정규직이 있는데 아직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공공 부분이 먼저 이렇게 이끌어가면은 민간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또 대구시가 민간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정규직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거나 할 때에 이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지 부당 노동 행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계약 조건에 달아야 되는 것이고 네. 문제가 생기면 다음 재계약 때는 계약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호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구시가 상징적 차원에서도 노동부 시장을 둔다거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노동 이사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식 문화도 바꿔 나가는 것이 시의 역할이죠.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회장님도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한 말씀 주시죠. 비정규직 제도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예, 기업만 배불리는 이 비정규직 제도 우리가 힘 모아서 없앨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또 대표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님 그리고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차헌호 지회장님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